안녕하세요. 무비썸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격주의 남자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네, 매주 보셔서 즐거우시죠? 송우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쪽의 영화에 약간 약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해리포터 시리즈와 이어지는 작품이잖아요. 해리포터를 저는 일주일 전까지 단 5분도 본 적이 없었어요. 첫 시리즈를 놓치니까 안 보게 되죠. 예, 그 뒤에는 괜히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A형이죠. 네. 코바, 예. 저희 팀 올레이. 아, 그래요? 뭐 B1, A4가 아니고 그냥 A4군요. 네, A4. 자, 그 신비한 동물 사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뒤늦게 보셨는데 네. 이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해리포터 팬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엄청 많으시잖아요. 어떠신가요? 두렵습니다. 뒤늦게 보니까 한번 어떻든가요? 뒤늦게 보니까 처음에는 초반 시리즈는 좀 힘들었어요. 음. 아이들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애들이 막 초반에는 특히나 좀 너무 애들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보긴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봤는데 의무감으로 보셨죠. 예, 후반 시리즈를 갈수록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해리포터 시리즈 개인적으로도 뒤쪽 시리즈가 더 좋았어요. 뭐 아즈카반의 죄수 같은 네네네. 시리즈 혹은 맨 마지막에 나왔던 죽음의 성물 2편으로 나왔던 저는 이제 그런 시리즈들을 네. 좋아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신비한 동물 사전이 나와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극장에서 예고편을 이렇게 오래 많이 틀어준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네. 시사회 하기 전까지만 네. 해도. 근데 영화 재밌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보고 재밌었어요. 났는데 사실 굉장히 깐깐하게 영화 보시는 분인데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표정만 봐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밝으셔서 네. 재밌게 보셨구나. 굉장히 또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훈훈해지더라고요. 글쎄, 요즘 외로우시잖아요. 네. 외롭고 힘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울지는 않으셨죠? 자, 시리즈 소태라서 사실은 스토리 요약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26년 뉴욕. 불가사의한 검은 존재가 나타나 도시를 파괴하고 No human could do what this thing is capable of. 인간에게 노출될 위험에 빠진 미 합중국 마법의회에 신비한 동물을 찾아 세계 여행 중인 생물학 마법사 뉴트가 도착하며 사건은 시작되는데요. Must get that fixed. 그의 신비한 동물로 가득한 가방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동물들은 뉴욕 거리로 탈출하고 마법사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This could mean exposure. Could mean war. 과연 뉴트는 탈출한 신비한 동물들을 찾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 뉴욕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Was that everything that came out of the case? 오늘의 무비썸 신비한 동물 사전과 함께 마법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신비한 동물 사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판타지 세계가 워낙 자장이 큰 얘기라서 배우들 얘기부터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인상적이세요? 아무래도 그 에디 레드메인 연기 너무 잘하죠. 정말 독특한 그 분위기가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순수한 소년 같은 느낌이 정말 잘 살아있는 배우랄까? 연기할 때도 눈을 잘 못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대사할 때도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한 번씩 흘끗흘끗 쳐다보고 이러는데 Anything edible in there? 그 눈빛이 되게 파랗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레이 같기도 하고 되게 그 신비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연기하는 이유가 배우하고도 관련이 네.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뉴트 스캐맨더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람들하고는 잘 못 지내는 외톨이. 맞아요. Come on, give me a smile. Now that has been easy. 그러면서 동물들하고는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설정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눈을 쏘아보면서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네. 스타일의 연기 자체를 에디 레드메인이 너무 잘하고 있고 저는 에디 레드메인 볼 때마다 뭐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한테는 네. 바람둥이 기질이 없는 휴그랜트 같아요. 제 느낌으로. 휴그랜트는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도 약간 샤이하고 그렇죠. 소심하면서 네. 귀여운 매력이 있는 그런 로맨틱 코믹이 많이 나오는데 네, 네. 근데 뭐 A는 한 20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자 마음을 너무 잘할 것 같은. 글쎄 말이에요. 그런 근데 느낌. 심지어는 그 수줍은 것도 선수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레드메인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럴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 식물성 느낌이 있어서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게다가 그 데니시 걸의 최고죠. 그 영화 때문에 이 배우를 알게 됐는데 그 잔상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 약간 그 성별의 모호한 느낌도 계속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소위 수컷성을 내세우는 스타일의 배우는 네. 전혀 아니죠. 사실 아카데미는 사랑에 관한 모든 것으로 받았지만 저는 데니시 걸에서 연기를 더 좋아합니다. 진짜 연기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참 이 배우는 특별히 그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죽은 개까지 CG로도 못 만드는 그 죽은 개. 네. 굉장히 그 백인 중에서도 되게 하얀 백인 얼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피부가 굉장히 약해 보여요. 네, 네. 우리 오늘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죠. 남자 얼굴에 대해서 무슨 조목조목 피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 근데 그만큼 이 네. 주인공 맡은 이 배우가 네. 굉장히 매력적이게 캐스팅을 잘하는 것 같아서 이 영화에 딱 어울리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극 중에서 배우가 연기하기에 너무 민망했을 것 같은 장면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 유혹하는 네. 네, 그 장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약간 코뿔소 비슷한 에런 네, 번트라는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를 이제 가방 속에 넣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춤도 아닌 것이 행동도 아닌 것이라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배우를 믿지 못하면 이 감독이 연출하거나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두 걸음 뛰고 엉덩이를 뺀 상태에서 270도 돌아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배우가 대단한 면이 있다 이런 거고요. 저는 이 영화의 캐스팅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도 처음 시작했을 때 중요 배역들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영국 배우들. 근데 아이들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신선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영화도 가장 중요한 뭐 에디 레드메인이야 뭐 세계적인 배우지만 그 외에 보조를 맞추는 나머지 중요한 배우들 이런 배우들은 비교적 신선한 얼굴들이에요. 네 명이 다녀서 사총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세 배우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디서 네. 봤는지. 일단 그 댄 포글러라는 배우. 네. 네. 코왈스키.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혼자만 거의 중요 배역 중에 마법사가 아닌 그렇죠? 일반인이죠. 노마지. 노마지라는 네. 표현으로. 아, 공부 많이 했어. 모범생 타입이야. 네네. 이 영어들 다 해왔잖아. 네. 이제 끝입니다. 글쎄. 이런 이런 분들 특색이 하루만 지나서 물어보면 다 까먹어요. 시험 치르고 나면 머리가 백지가 되는. 네. 자, 근데 지금 뭐 댄 포글러 얘기를 했는데 사람 자체가 약간 정감 어린 스타일이 사람이죠. 그렇죠. 인간미가 뚝뚝 떨어지는. 그렇죠. 자꾸 이제 새로운 배우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기존의 어떤 배우들이 이미지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시니컬한 측면이 없는 잭 블랙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일단 체형 자체도 이렇게 푸근하면서 푸근한 곰돌이 같은 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대적인 조역을 맡은 배우들일수록 거기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영화 속에 나와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뭔가를 살짝 넣고 싶잖아요. 주목받고 싶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웃음소리 연구한 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톰 헐스. 그렇죠. 잘하네.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면에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배우로 나오는 약간 러브라인을 타는 네. 티나 역을 맡은 배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멋진 배우들의 외모가 뛰어난 배우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약간 좀 거리감을 주는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예쁜 배우들이 있고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고 선하게 느껴지는 또 예쁜 배우가 있거든요. 네. 약간 나오미 와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선한 인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쁜 네. 그런 배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으로 나왔던 캐릭터가 인상으로 따지면 더 인상적이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또 그 동생이기도 하고 네. 그냥 백치미만 있는 그냥 가벼운 그 지나가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Most guys think what he was thinking first time they see me. 어떻게 보면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 예상치 못했던 러브라인도 있고 이 앨리슨 수돌이라는 배우인데 저한테는 제가 또 캐머런 디아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약간 캐머런 디아즈 비슷하지 않나요?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네. 것이 없다? 네. 있단가요? 네. 특별한 것이 있어야 영화가 되죠. 그렇죠. 네. 거기서도 약간 조금 되게 순진하고 좀 백치미가 있으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캐머런 디아즈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한 그 개성과 생기발랄함이 있는데 그게 이 배우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즈라 밀러가 있습니다. 에즈라 밀러는 케빈에 대하여 같은 영화에서 아주 강한 인상으로 에즈라 밀러는 일단 얼굴이 너무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나오면 딱 알 수 있는데 여기선 정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연기를 또 보여주죠. 자, 이제 배우에 관한 얘기로 이제 쉽게 들어갔으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들도 진짜 많고 8편이 나오는 동안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 세계관을 이어받는 새로운 영화가 나왔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시리즈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 같은 벼락치기 해리포터를 본 네. 사람이 보더라도 네. 안 봤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보다도 수십 년 전의 이야기. 일단 시대가 그러니까 프리퀄에 해당하겠죠. 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스피노프, 다시 네. 말해서 프리퀄이라고 해서 해리포터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법 학교니까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교과서 중에 하나가 바로 신비한 동물 사전이에요. 네. 근데 그 교과서를 편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머리 잘 썼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이게 또 5부작으로 또 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피노프 성격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이 프리퀄의 성격이 더 강해지면서 해리포터 시리즈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인가가 그림이 보이는 듯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일단 뭐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관을 서로 이렇게 즐기는 굉장한 재미가 있고, 단점은 한번 놓치면 네, 여기처럼 아까 그렇죠. 안 보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건 이 영화는 지금 막 시작되는 단계라서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알면 훨씬 더 재밌지만 네. 안 봐도 보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또 해리포터의 어떤 장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없지만 네. 그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네. 네.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이 캐릭터들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유사한 그런 동물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프랭크라는 거대한 새하고 그냥- 비슷하지 않나요? 새하고 그냥- 비슷하지 않나요? 거대한 새. 의외로 잘해. 저 이빨 주세요.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그 아즈카반의 죄수에 나온 그 동물이잖아요. Isn't he beautiful? 처음에는 그 처형을 당했다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서 다시 살아난 그 회색. 색깔까지 얘기해 주시면 멋지다. 네, 바로 최근에- 따르기. 최근에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네.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아마 이후에 속편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덤블도어 교장이지 않습니까? 네, 호그와트에. 네. 근데 덤블도어 교장이 이 뉴트의 퇴학을 반대했다. 총애를 받았다. 네. What makes Albus Dumbledore so fond of you? I really couldn't say. 굉장히 총애하는 학생이었다. 이런 백스토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펼쳐질까가 사실은 덤블도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또 인기스트 캐릭터죠. 네, 그게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덤블도어의 뭐 예전에 젊었을 때 시절 얘기가 나오면서 뭐 성적 정체성에 네, 네, 대해서 그 얘기도 있다. 조앤 롤랭이 한 얘기도 있고 뭐 등등해서 아마 많은 궁금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그 팬분들이 반가워하실 부분은 네. 되게 단순하지만 네. 그 알로 호모라 있잖아요. 네. Hello, Homora. 그 장면은 해리포터 전편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여운 주문이잖아요. 그렇죠. 열려라. 지금 예, 이거니까. 열려라 참깨 이런 건가요? 네, 그게 또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반가우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캐릭터도 약간 대칭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그린델왈드라는 이 영화의 어떤 향후에 더 중요하게 네. 나올 것 같은 악역은 사실상 저쪽에서 이름을 감히 언급하면 안 되는 네. 분. 네. His name was Voldemort. 그 볼드모트. 네, 볼드모트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미국은 뉴욕은 워낙 마천루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마쿠사 자체가 고층 건물 사이에 숨어 있는 것으로 네, 네, 되어 네. 있는데 해리포터는 기차 타고 멀리 가니까. 기차는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골로. 상대적으로 이쪽의 어떤 그런 공간들에 비해서 미국은 더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대비가 되기에 영화 속에서 디자인이 되어 있기도 하죠. 자, 이제 뭐 이 5편의 시리즈가 나온다고 이제 이미 공언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가 나온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리즈 첫 번째를 만드는 그 주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서 완결된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만 향후 4편을 충분히 이 지금 뿌린 걸로 거두어서 먹을 만큼 뭔가 이렇게 떡밥부터 시작해서 연출 방식이나 인물을 활용하는 방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한 개성은 없지만 따뜻하고 무난한 그게 이 안정적인 영화의 출발이었다.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봐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렇습니다. 네. 또 올해 찾아보니까 해리포터가 책으로 처음 나온 게 1997년도라더라고요. 올해 딱 20년째예요. 그런 면에서도 약간 팬들 입장에서는 기념할 만한 그런 또 행보가 아닐까
앞으로 또 이제 팬들 입장에서 한 10여 년 따뜻한 거 아니에요. 이 5편만 보면 10년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벌써 이 볼거리 얘기하고 캐릭터 얘기에는 좀 시간이 훅 가서 진짜 시리즈 초석을 단단히 만들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파트 2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